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석 달 만에 각이 섰어요. 네, 오늘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석 달 만에 각이 섰어요. 각이 섰어. 진짜. 참 어려웠습니다. 참 이 주식은 정말 엉덩이로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4%대, 코스닥은 0.3% 상승을 했고요. 뭐 아시아 증시랑 비슷하게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개인 투자들은 요즘 계속 시장이 조금씩 올라올수록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8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3천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네요. 코스피에서 2,300억 매수, 코스닥에서 500억 매수, 기관이 코스피에서 한 6천억 정도 가까이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도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예,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근데 사실 업종 수익률 1, 2, 3위가 다 0.98%, 0.96%, 0.95% 다 비슷했습니다. 네. 전기전자, 철강금속, 화학 섹터, 네, 경기 민감 업종들이 오늘 좀 좋았고요. 아침에 경기 민감주라고 내가 얘기했었는데. 운수 장비까지 이것까지 0.93% 상승했으니까 1, 2, 3, 4위가 뭐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소발의 쥐를 잡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기판 업체들 그리고 뭐 LG 이노텍 추가로 한 7%대 올랐고요. LG 전자도 6%, MC넥스 같은 뭐 핸드셋 업체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0.6%, 0.4%씩 상승했고요. 철강에서는 고려아연이 3.4%, 네. 나머지 철강 업체는 뭐 한 1%대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화학 섹터도 뭐 한솔케미칼 3%, 효성 TNC, 성원산업이 2%대 상승했고요. 뭐 후성, 금호석유, SK이노 다 2%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네. 2.4% 오늘 올랐고요. 현대차가 1.2%, 기아가 0.36% 상승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오늘 뭐 바이오 섹터와 더불어 의료정밀 섹터인 것 같아요. ST 바이오센서가 4%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까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됐다는 생각 자꾸 먼저 주식시장 이렇게 선반영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언제까지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네, 오늘 뭐 떨어진 거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게 종이목재예요. 사실 이 포장재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많이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서비스업도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한전기술이 7% 하락을 하면서 좀 하락을 이끌었고 크래프톤, NC소프트, 카카오가 1%대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은 뭐 제조업, 전기전자에 제일 많이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를 1,2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제 인텔 랜드 사업부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수는 안 들어왔네요. 하이닉스는. 그리고 정부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국산 백신을 1,000만 회분 선구매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네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코로나 그 경구용 치료제가 승인됐다는 소식에 이제 뭐 백신 맞을 사람 다 맞았고 안 맞은 사람이 또 더 맞을 리 없다. 그리고 네. 이제 뭐 거의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이제 코로나도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끝나간다라는 네.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뭐 백신주들 치료제들 요즘에 좀 안 좋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좀 반등해서 끝났고요. 굉장히 좋은 뉴스네요. 한국에서도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정말 훌륭한 소식입니다. 끝났다고 해도.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만들어서 뭐 1,000만 회 씨. 요즘 한 5명 중에 한 명인데. 1,000만 회니까 이게 한 30회 정도를 맞아야 될걸요? 일주일분? 응? 백신인데?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구나. 네, 네. 화이자 백신은 한 30회 정도 맞아야 되고 30회를 먹어야 된다. 화이자 치료제. 약. 약을, 잠깐 네. 헷갈렸네요. 예. 네. 어디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겠습니다. 나침반 어디 갔어? 잠깐 날라갔다 왔어요. 네, 이거는 국산 백신은 그래도 1,000만 회분. 네, 많이 사는 것 같아요. 5명 중에 1명 맞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맞을까? 마루타? 괜찮겠지? 치료제를요? 국산 백신을. 국산 백신 맞고 그 다음날 방송 하차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열심히 개발한 거라서. 그러니까 근데 되게 뿌듯하긴 하네.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카피본 아니다 이 조금 말이죠. 빨리 승인을 받았으면 어떨까 싶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의미는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다 못 팔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걸 구매해 주는 거는 좀 의미 있는 거 아닐까? 국산 회사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런 문제가 또 있었을 때 좀 빨리 그 다음번에는 좀 빨리 개발이 된다면
자체 조달되니까 참 좋잖아요. 옛날 마스크 만드는 거 공장이 없어갖고 난리 났을 때 막 문제가 됐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뭐 한두 달 늦게 들어온다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네. 근데 좋은 소식 요새 같네. 이 화이자, 뭐 머크, 모더나도 그렇고 국내 이제 백신 치료제들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승인 기대감 이런 게 올라와도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시즌 끝났지. 네, 시즌이 좀 끝났고 이제 유행이 좀 지난 느낌?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 한 번 세게 땡긴 거는 안 가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제일 불쌍한 게 시즌이잖아. 시즌은 실적 지금 무시무시하거든요. 안 가잖아요. 시즌이 한 번 끝나면 사람들이 냉담해집니다. 이거 주식 법칙 중에 하나예요. 한 번 세게 시세를 낸 주식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그 다음에 안 갑니다. 자, 신망 금융전사 여러분 꼭 노트에 적어서 기억해 주세요. 한 번 시세 낸 놈들은 안 간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 100%는 아니에요. 네. 그럼 80%, 90% 그렇죠. 확률이에요. 네. 네,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드디어 승인을 했습니다. 뭐 한국, 미국, 유럽, 영국,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는 원래 이제 승인을 했는데 이제 중국까지 승인을 하게 됐고요. 인수 대금은 90억 달러입니다. 한 11조 원 정도 됩니다. 중국이 이제 인수를 승인하면서 근데 조건을 내걸었더라고요. 6개 조건 중에 하나가 다른 경쟁사의 SSD 시장 진입을 도우라. 어떻게? 이런 조건입니다. 어떻게? 근데 약간 좀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약간 일어나기 힘든 발상인 것 같아요. 경쟁사를 도우라. 치킨만 안 먹어도 다행이지. 야. 네, 그래서 어쨌든 승인은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어떤 경쟁사를 도우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뻔하지. 시장에서는 칭화윤이 산하의 랜드 제조사인 YMTC를 예상으로 그럼 예상을 예를 하고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럼 YMTC가 만든 랜드 플래시보다 조금 가격을 비싸게 팔아야 된다? 아니면 점유율을 그 보장을 해줘야 된다? 걔네들의 점유율을? 아직 구체적으로 이 아, 이거- 방법을 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쵸. 그런 측면에서 중국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언제든지 저걸로 걸 수 있잖아. 시장 진입 안 좋았네? 싸게 팔았네? 많이 팔았네? 이러면서 할 수는 있죠. 그런 염려는 좀 있는데 그래도 뭐 통과됐으니까. 규제가 모호하게 시작돼서 점점 구체화되면 또 더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오늘 하나금투에서도 목표가를 13만 원에서 16만 3천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네. 하이투자증권도 12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은 뭐였냐면요. 단기적으로는 좀 인수 대금이 좀 크잖아요. 11조 정도면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기업 가치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뭐 전일 마이크론도 소폭 하락을 했고 인수 승인 기대감도 사실 선반영됐다라고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주가는 좀 보합세를 보였고요. 신한금 투자에서는 이제 1분기 가격 협상 결과가 시장 우려 대비 양호하다면 실적 컨센 상승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비중 확대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섹터 굉장히 강했는데 반도체 기파는 최근에 엄청나게 좋죠.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쇼티지야, 쇼티지. 네. 조정할 때 한번 다시 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라갈 줄 알겠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 네,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냥 모자라요, 계속. 네. 조금 더 갈 것 같긴 해. 보유한 분들은 좀 천천히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유하신 분들은. 네. 기파업체 최근에 실적 상향 리포트가 계속 줄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심텍도 내년 영업이익을 2,200억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27,000원에서 45,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었고 네. 어제는 대덕전자 그리고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코리아 서킷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로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270억인데 이것을 훨씬 상회한 354억으로 추정을 했고요. 네. 반도체 PCB는 이제 반도체 경기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인상까지 그래서 중위권 업체까지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아비코전자, 심텍, 코리안 서킷가 다 두 자릿수 상승세를 진짜 보였습니다. 엄청나네. 어제 많이 올랐던 대덕전자도 오늘 2% 추가 상승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다. 이제 새로운 옛날에 철강을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4차 산업의 쌀이라 하면 그 쌀 담을 밥그릇이 필요해요. 밥그릇. 그게 PCB입니다.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막 없어서 막 난린데 그러면 밥그릇은 뭐 충분히 준비가 됐겠습니까? 안 됐죠.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핸드셋 업종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 5월에 사실 세계 특허청에 출원했던 건데 듀얼 슬라이드 폰이 있습니다. 이게 좀 오늘 부각된 것 같아요. 위아래 이제 예전에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화면을 늘리거나 좌우로 넓혔는데 이거는 두 방향 다 화면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폴더블과 롤러블을 결합한 특허도 등록을 했었는데 버튼을 터치하면 추가 화면이 25%까지 확대가 된다고 네. 합니다. 예, 실물로 보고 싶네요. 굉장히 궁금한데 화면 보시는 분들은 되게 좋겠네. 예, 화면 큰 화면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사실 폴더블 폰이 조금 열고 닫고 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그게 있는데 뭐 버튼 하나로 화면이 커지고 이러면은 상당히 간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은. 영상 많이 보거나 뭐 영화 보거나 네. 게임하거나 다 근데 좋을 것 배터리는 같아요. 어쩔? 그게 문제네. 배터리는 어쩔? 이게 상용화 될 때쯤에는 그때는 또 사이즈가 아닌데 배터리가 제일 문제겠다. 이거는 배터리 녹아버릴 것 같은데. 화면만 넓혀지는 거잖아요. 그 박스가 넓으면은 배터리를 많이 넣어서 버티는데 화면만 넓어지면 박스는 그대로면 더 많이 못 실으니까 그건 조금 뭐 잘하시겠지 뭐. 그동안 잘하셨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인탑스 10%, 파인테크닉스 11%, KH바텍과 세경하이테크가 5%씩 올랐고요. 네. 폴더블 관련주들 많이 올랐고요. 파트론, MC넥스도 5%대, 캠시스도 3%대, 옵트론텍 2% 상승했습니다. 올해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얘네들 오랫동안 쩔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꼭꼭 오릅니다. 근데 지금 3년 만에 오르는 거예요. 제가 네. 그 3년 전에 열심히 여기 탐방가 있었는데 지금 살아남은 업체들은 다 좋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저께는 이제 어디였죠? 시장 조사기관에서 이 삼성전자 3억 3억대 팔기 힘들 거다. 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어제 사실 주가가 크게 조정을 안 받았어요. 네. 보합세를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조금 어려운 업체들은 지금 거의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2년 쉬었어요. 핸드셋 업체가. 제가 1919년도에 2019년도에 막 탐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18, 19년도 가격 오르는 거에 참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완전히 죽었어. 2000년, 29년, 20년. 그렇지, 내가 18년도에 해서 수익이 많이 났었던 업종인데 19년, 20년이 완전 쩔었고 21년까지 쩔었거든 지금.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계 기업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판매 증가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 밑단에 있는 하청업체들 다 죽이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업체들. 나중에 못 따라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경쟁에서. 결국 다 중국 거 뭐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지. 네. 네. 그리고 LG이노텍은 뭐 연일 계속 신고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오늘도 7.7% 상승했고요. 네. 하나금융투자에서 목표가 41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리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가격을 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실적은 이제 엽기적으로 원래 감익을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증익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근거는 아이폰 13의 판매 호조, 점유율 확대, 그리고 아이폰 14의 카메라 성능 향상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카메라 모듈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얘네가 애플의 모듈을 해주는 거죠. 카메라 네. 모듈. 네. 야, 정말 너무 좋네요, LG이노텍. 애플이 좋으니까. 애플 밑단에 밑단에 또 있을 수 있어요. 몇 개 작은 회사들. 그런 애들도 같이 보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열광하기 시작하면 조금 걱정돼. 이제부터는. 어떠세요? LG이노텍이요? 난 이제 걱정돼. 좀 걱정돼. 이제 많은 분들은 지금 열광하고 이제 붙으시려고 할 텐데 제가 이 주식 뭐 옛날부터 오랫동안 봐온 주식인데 역대 최고치잖아요. 회사 큰 건 인정을 하는데 이것저것 막 붙이잖아. 그러면 걱정되지. 뭐 전기차도 붙이고 뭐도 붙이고 막 붙이고 잘 붙을 때가 있어. 자력이 막 좋아졌을 때. 힘 좋을 때 자력이 높아지거든요, 주식이. 그럼 뭐 모든 이슈들을 막 그냥 쪽쪽쪽 빨아당기면서 붙이는데 사람 많이 모일 때가 된 거죠, 이제. 사실 이게 애플이 굉장히 스마트폰을 굉장히 잘 팔기 때문에 이렇게 네. LG이노텍도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앞서 위에 언급한 건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 관련이죠. 그래서 어제는 조금 3억대 못 팔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네. 진짜 삼성전자가 목표로 세운 대로 3억 한 4천만 대까지도 팔았으면 하는
소망이 그러면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그 밑단에 있는 회사 투자해서 아주 크게 먹을 수 있죠. 네. 위에 아까 언급했던 애들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진짜 싸요. 다. 전기전자 싼 애들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두세 배 바로 올라갑니다. 저희 많이 해봐서 경험해. 자꾸 오늘 주식 얘기를 하네 구체적으로. 많이 해본 거니까 뭐. 예. 도움이 되시기를. 네.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다 팔았다니까. 900 진짜 다 팔았다면. 뭐 거의 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뭐 더 믿을 수 있나? 그게 모르겠습니다. 문제지. 아무도 알 수 없죠. 한국에 있어 보니까 이제 대주주를 못 믿겠어. 미국은 안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네, 테슬라 반등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LNF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목표가를 3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현재가가 20만 원이니까 한 50%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른 회사인데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매출은 이제 현재 컨센서스인 4천억에 조금 미달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영업이익률은 컨센서스보다 높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7에서 8%까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NF의 주요 시설이 위치한 대구 쪽에 대구 지역의 양극재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10월 달에 전월 대비 22% 증가했고요. 11월에는 전월 대비 60%나 증가를 했습니다. 수직 상승이네. 네, 굉장히 요즘에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고요. 에코프로비엠과의 매출 격차를 굉장히 좁혀 가고 있습니다. 네, 시총 대비 지금 할인율이 한 40% 수준이라서 상대적으로 LNF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LG화학도 그동안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다 같이 1% 정도, 1%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얼마만이야. 네, LNF는 오늘 4% 올랐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2.4%,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케미칼은 1%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한진칼 오늘 한 7%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예. 네, 어제 KCGI가 한진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물론 오늘 KCGI 측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매각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강성부 펀드라 불리는 KCGI가 2018년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진칼 지분을 계속 매입하기 시작했죠. 쭉쭉쭉 이제 지분을 늘려왔었는데 해당 지분들을 이제는 좀 매각을 하기 위해서 펀드에 여러 상장사가 참여를 해서 한 2천억 이상으로 이 강성부 펀드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펀드가 조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현재 KCGI가 갖고 있는 지분은요, 8개 정도의 SPC를 통해서 17.4%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7천억이 넘는 수준이고요. 네. 3자 연합이라고 하죠. 반도건설과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 연합을 형성을 해서 지분 네. 한 40% 정도를 확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 산업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서 오너 일가의 우호 지분이 47%대로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월에 삼자연합이 자연스럽게 해제가 됐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회사는 많이 좋아졌어요. 강성펀드 덕에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이 됐고요. 부채 비율도 당시에 1200%였는데 300%로 떨어졌고요. 주가도 2만 원대에서 3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쪽 KCGI 쪽도 손해는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지분을 매각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요. 네. 오늘 KCGI 측은 이제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지분 매각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다만 이제 보유 지분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매각할 것, 그리고 한진그룹 지배 구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매각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뭐 어차피 근데 이 사모펀드는 지분 매각하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뭐 계속 오랫동안 보유할 건 아니니까. 모르지. 그건 사모펀드의 맷집하고도 관련은 있죠. 얼마큼 싸워서 갈 거냐. 그리고 본질과 근데 지금 수익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근질근질 할 거예요. 못 견디고. 야, 좀 팔자 좀. 나 다른 거 투자할 거 있어. 좀 돈 좀 해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이 강성부 펀드가 2018년에 인수를 시작을 해서 지분 매입을 시작을 해서 네. 지금 2021년 말이 됐잖아요. 네.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는데 이 항공업을 하는 회사가 주가가 3배나 올렸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 지배구조 개선의 효과가 이 정도로 그렇지. 크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파이팅. 맞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배구조 개선만 되면 한국 1000포인트 그냥 올라간다고. 주가 3배 이상 오를 주식 많아요. 네. 지주회사들 중에서도 5배 정도 오를 주식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최근에 그 거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물적 분할에서 뭐 이중 상장하는 문제 네. 이런 거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해서 국내 기업들의 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좀 구체적으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럼 주가 할인폭이 대폭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주가 오를 주식 많죠. 그럼 뭐 지주회사도 지금 다 떨이잖아. 되게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CJ 같은 회사들, 저 2조 4천억이야. 2조 4천억 들이면 저 엔터테인먼트 다 먹지. 우리나라 최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되지.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 음식료 기업 되지. 또 뭐 유통업체 되지. 뭐 한두 개입니까? 그죠? 네, 그렇죠. 2조 4천억이면 여러분 2조 4천억 들고 오세요. 그러면은 한국 최고의 재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비싼가? 비싼가? 근데 왜 그렇게 써? 왜 이거밖에 못 받겠냐고. 자, 한화. 제 기억에 맞다면 167조인가 176조예요. 자산이. 얘는 2조인가, 얘도 2조야, 얘도 2조. 얘도 2조 얼마가 그런데, 여러분 176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2조면. 물론 자산 규모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럼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굉장히 싸죠. 그 자산 재평가 해봐. 더 늘어날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그럼 부채 빼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2조대로 여러분 어마무시한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이게 다 지배구조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지. 네. 너무 안타까운 거야. 국내에 그 활동 이런 강성구 펀드 같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운용사가 좀 몇 개 있는데 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성과를 크게 낸 사례가 별로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펀치력이 약해서 그렇지. 네. 이 정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펀치력과 단합력이 있어요. 그거는 강성분 씨가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업 가치를 올려준 데 KCGI가 많은 역할을 했다면 이게 대주주 일가 입장에서도 이득이잖아요. 그럼 예,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계산함으로써. 거 대주주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지. 회사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주주들도 다 같이 좋은 거니까 네. 많은 기업들이 이 지배구조 개선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Please.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